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을 준비 중인 축구대표팀 소식을 보겠습니다. 황선우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이강인 선수도 이번 논란에 심경을 밝혔는데요.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강인 선수가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직접 이강인 선수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좋은 선수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본인이 대중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 넘게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락이 지어져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용기 있는 자세도 보여줬고 또 다른 선수들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논란이 이제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습니까? 일단락 돼야 된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두 선수 사이에 그리고 당시 대표팀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주변의 목격자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가운데 단편적인 혹은 추정 그리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아시안컵이 끝난 지 지금 40여일 정도 됐는데 그런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이제 와전된 것도 있고 또 커져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계속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인이어야만 하고 이런 여론은 결코 마땅치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괜찮다고 했고 두 선수 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선수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얘기가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선수들과는 별개로 축구협회를 향한 여론의 시선은 좋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선수를 여론의 사지로 몰아놓고 누군가 계속해서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한 것도 사실상 대한축구협회거든요. 라커룸에서 일어난 일은 라커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대표팀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끔 계속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새어져 나갔을 때 당연히 대표팀 혹은 당사자들이 많은 얘기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잖아요. 하지만 경솔하게 혹은 다른 이제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섣부른 인정으로 인해서 이 얘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선수를 지금 앞에 내세워서 또 사과를 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었던 조직, 그 조직은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대표팀의 왜 기강이 사라졌는지, 규율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된 감독으로 인해서 그 감독이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뛰는 전략 전술만 없었던 게 아니라 선수단을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컨트롤을 하지 않았던 방관형 매니저였거든요. 이런 매니저를 올바르지 않은 시스템에 선임한 대한축구협회가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성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상태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손가락 부상이 이번 경기에 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제 더 이상 손가락과 관련된 기사는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영향에는 이번 경기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가 던지기, 그러니까 스로인을 할 일이 있다면은 거기서는 지장을 약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손가락은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게 이제 소속팀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더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우리가 손가락에 관심을 이제는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는데 또 손흥민 선수가 좋은 컨디션, 좋은 기량을 보이는데 손가락 부상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경기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축구 대표팀이 훈련을 했는데 지금 공개된 건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원래 좀 이렇게 공개 시간이 좀 짧습니까? 어떻습니까? 훈련 시간은 원래 예정대로 훈련을 하지만 공개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짧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대표팀 소집에 있어서 예전과 가장 큰 차이는 선수들 인터뷰가 없다는 대목입니다. 예. 네, 그것을 황선홍 감독이 통제하는 걸 좀 원했다는 후문인데 황선홍 감독은 이제 선수로도 뭐 대표팀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대표팀 생활을 본인이 해오면서 정말 아래까지도 내려가 봤고 예. 94년 미국 월드컵을 통해서 황선홍 감독이 정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가장 높은 곳까지도 올라가 봤습니다. 선수로서도 대표팀의 경험이 이제 많은 황선홍 감독이고요.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지금 계속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선수단을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예. 네, 미디어에 이제 선수들이 노출이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이 태국과의 두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한 예. 그런 대표팀을 끌고 가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역시 이제 본인이 이 대표팀을 이끌고 임시감독 체제입니다만 예.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두 경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정말 짧은 훈련 기간이잖아요. 이 짧은 기간 안에 황선홍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상 그라운드에 나가서 선수들이 모든 걸 쏟아낼 수 있게끔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갈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선수들이 이제 전원이 소집돼서 훈련한 거는 오늘 하루가 유일하거든요. 네, 당장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의 이제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합류 스케줄 때문에 오늘 하루 이제 완전체로 훈련을 하고 내일 훈련에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술적인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히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거기다가 감독도 새로 바뀐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들을 다시 각인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이제 원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도 예. 전술적인 색깔을 입히기가 어려운 상황 짧은 훈련밖에 하질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일단 내일 경기를 치르기 위한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라인업도 큰 변화가 없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또 새로 발탁된 뭐 주민규 선수를 포함해서 새로 발탁된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일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훈련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결국에는 그동안 호흡을 많이 맞췄던 대표팀에서 많은 경기들을 치렀던 선수 위주로 선발 라인업이 꾸려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정도는 적어도 많은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선수들 위주로
선발 라인업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에서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도 많이 뛰었습니다만 미드필더를 3명을 두게 될지 아니면은 뭐 2명만 두게 될지는 내일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3명을 두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한 자리가 누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변화만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대표팀의 어떤 운영 방식을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어찌 보면 내일 태국전이 우리 대표팀이 다시 이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관전 포인트와 그다음에 이번 경기 이후에 대표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일단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태국을 상대로 선취골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얻어내야 됩니다. 네, 태국이 마사타다 감독 체제가 들어오면서 예. 수비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타다 감독 체제하에서 치렀던 대표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실점이 적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수비 후역습 전술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태국을 상대로 선취골을 얼마나 빨리 터뜨리느냐의 여부가 이번 태국과의 2연전에 있어서는 열세가 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취골을 일찍 얻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를 오히려 순조롭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취골이 나오는 시간대가 늦어진다거나 네, 계속해서 무득점을 하는 시간대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골 결정력을 우리가 앞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찍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점점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태국에게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경기하는 게 중요할 거고 경기장 들어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대표팀에게도 중요한 경기일 뿐더러 또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이번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를 선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어떻게 그라운드 안에서 집중력 보여주고 경기력으로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취골을 무엇보다 빨리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